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했던 제국, 지중해를 자신들의 안방 호수처럼 다스리고 브리튼 섬부터 이집트, 시리아에 이르는 500만 제곱킬로미터의 거대한 영토를 통치했던 나라. 우리는 그들을 로마라고 부릅니다. 로마 군단이 밟고 지나간 자리에는 완벽한 포장도로와 수도교가 깔렸고 무려 2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가 지속되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부와 권력이 로마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이 불멸의 제국은 가장 끔찍하고 처절한 방식으로 멸망해버립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흔히들 게르만족의 갑작스러운 침입이나 황제들의 사치와 도덕적 타락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팩트는 다릅니다. 야만족의 칼날이 로마의 심장을 찌르기 훨씬 전부터 제국은 이미 내부의 군사적 오만과 치명적인 시스템의 버그로 인해 철저하게 파산해가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타임레빗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루한 경제 지표는 뒤로 하고 피 튀기는 전장 한가운데로 들어갑니다. 불멸을 자랑하던 로마 최정예 군단이 어떻게 스스로 무덤을 팠고 어떤 전투에서 야만족의 말발굽알에 처참하게 썰려나갔는지, 교과서가 숨긴 로마 멸망의 뼈 때리는 군사 데이터를 지금부터 팩트체크합니다. 로마 제국을 지탱한 핵심 데이터는 바로 30만 명이 넘는 강력한 상비군, 로마 군단이었습니다. 이들은 제국의 방패이자 칼이었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경제 시스템은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정복을 통해서만 유지되는 경제였다는 겁니다. 전쟁에서 이겨 새로운 영토를 빼앗고 전리품과 노예를 끌고 와야만 제국의 경제가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3세기 무렵 로마가 더 이상 뻗어나갈 땅이 없어집니다. 정복이 멈추자 전리품도 노예도 끊겼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국경선을 지키기 위한 30만 군단의 유지비는 그대로였죠. 제국의 금고는 바닥을 드러냅니다. 돈이 떨어지자 제국을 지키던 방패는 황제의 목을 겨누는 칼로 변합니다. 국경을 지키던 군단병들은 자신들에게 더 많은 보너스를 주겠다고 약속하는 장군을 마음대로 황제로 추대하기 시작합니다. 원로원의 승인이나 법 따위는 필요 없었습니다. 오직 압도적인 폭력과 군사력만이 권력이었죠. 이른바 군인 황제 시대의 개막입니다. 이 시기는 로마 제국 최악의 흑역사입니다. 제국을 지켜야 할 갈리아 군단, 일리리아 군단, 시리아 군단이 로마 영토 안에서 서로 황제가 되겠다며 피 튀기는 내전을 벌입니다. 무려 50년 동안 26명의 황제가 즉위했고 그중 25명이 자신의 부하들에게 암살당하거나 전사했습니다. 이민족이 쳐들어오기도 전에 로마 군단은 같은 로마 군단의 글라디우스, 짧은 거미째 썰려나가며 스스로 국경을 텅텅 비워버렸습니다. 황제들은 군대 월급을 주려고 은화에 구리를 섞어 불량 화폐를 마구 찍어냈고 물가가 1000% 이상 폭등하는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경제와 국방 시스템이 동시에 붕괴한 완벽한 자해극이었습니다. 너덜너덜해진 제국은 이대로 끝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롬에는 아직 숨통을 끊어버리기엔 남은 저력이 있었습니다. 284년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등장해 극약 처방을 내립니다. 그는 혼자서 이 거대한 제국과 미쳐 날뛰는 군단을 통제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제국을 동서로 쪼개어 4명의 황제가 나누어 다스리는 사분할 통치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권력은 결코 나눌 수 없는 법이죠. 그가 은퇴하자마자 제국은 다시 4명의 황제가 맞붙는 거대한 내전의 소용돌이에 빠집니다. 여기서 최후의 승자가 된 인물이 바로 콘스탄티누스 대제입니다. 312년 밀비우스 다리 전투. 콘스탄티누스는 로마로 징역해 라이벌 막센티우스의 군단과 운명을 건 혈투를 벌입니다. 좁은 다리 위에서 수만 명의 중장 보병과 기병이 뒤엉켜 싸웠고 퇴로가 끊긴 막센티우스의 군단은 갑옷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티베르 강물에 빠져 수천 명이 질식사하는 처참한 학살극이 벌어집니다. 내전에서 승리해 제국을 다시 통일한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를 공인하며 로마를 하나로 묶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멸망을 앞당기는 가장 치명적인 선택을 하고 맙니다. 늙고 쇠락한 도시 로마를 버리고 동쪽의 군사적 요충지이자 부유한 도시인 비잔티움, 콘스탄티노플 찬으로 수도를 아예 옮겨버린 겁니다. 황제와 최정예 군단, 그리고 막대한 세금이 모두 동로마으로 빠져나가자 남겨진 서로마 지역은 돈도 군대도 없는 빈겁대기로 전락합니다. 이것은 야만족의 침입 앞에 서로마를 발가벗겨 던져놓은 것과 같았습니다. 동로마로 무게 중심이 쏠린 사이 북방의 숲에서 끔찍한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아시아 초원에서 밀려온 동포의 기마민족 훈족이 등장한 겁니다.
훈족의 학살을 피해 게르만족의 일파인 고트족 수십만 명이 살려달라며 로마의 단유브강 국경을 넘어옵니다. 초기의 로마 관리들은 이 난민들을 굶기고 학대하며 노예로 팔아넘겼습니다. 분노한 고트족은 결국 칼을 들고 봉기했고 로마 영토를 불태우기 시작합니다. 378년 동로마 황제 발렌스는 이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 제국 최정계 4만 명의 군단을 이끌고 아드리아노플 평원으로 징역합니다. 로마 지휘부는 오만했습니다. 그깟 털가죽을 두른 난민쯤은 로마의 붉은 방패와 군사훈련으로 쉽게 짓밟을 줄 알았죠. 하지만 전장은 지옥으로 돌변합니다. 찌는 듯한 여름날 먼지 구름을 뚫고 고트족의 압도적인 중장 기병대가 로마 보병의 측면과 후방을 덮쳤습니다. 로마 군단은 과거의 전술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강력한 기병의 돌격 앞에 로마 보병의 방어진은 종잇장처럼 구겨졌습니다. 대열이 붕괴된 로마 보병들은 너무 빽빽하게 밀집된 나머지 칼을 뽑아 휘두를 공간조차 없었습니다. 로마군은 그 자리에서 고트족의 도끼와 기창에 일방적으로 도살당했습니다. 로마 최정예 병력 3만 명이 단 하루 만에 고기 분쇄기에 갈리듯 증발했고 도망치던 황제 발렌스마저 오두막에 갇힌 채 불타 죽었습니다. 이 전투는 로마 군단은 무적이다 라는 천년의 데이터가 산산조각 난 사건이었습니다. 야만족들은 이제 로마 군단이 종이호랑이라는 것을 완벽하게 깨달았습니다. 아드리아노플 참사 이후 로마의 방어 시스템은 완전히 녹아내렸습니다. 국경선은 붕괴했고 야만족들은 아예 로마 땅 안에 자신들의 나라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410년 고트족의 왕 알라리크가 이끄는 군대가 서로마의 심장부인 로마시의 성문을 부수고 진입합니다. 무려 800년 만에 수도가 이민족의 군화발에 짓밟힌 겁니다. 로마 시내는 3일 밤낮으로 불타고 약탈당했습니다. 당시 대학자 히에로니무스는 온 세상을 차지했던 도시가 이제 포로가 되었구나 라며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공포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신의 채찍이라 불리는 훈족의 왕 아틸라가 수십만 명의 잔혹한 기병대를 이끌고 갈리아 현재의 프랑스 지역으로 쏟아져 들어온 겁니다. 아틸라는 지나는 모든 도시를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451년 로마는 파멸을 막기 위해 어제의 적이었던 고트족 등 게르만족들과 눈물겨운 연합군을 꾸립니다. 로마의 명장 아이티우스가 이끄는 로마 게르만 연합군과 아틸라의 훈족 기병대가 카탈라우눔 평원에서 맞붙습니다. 이 전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끔찍한 대혈투 중 하나로 기록됩니다. 전 평원이 기병들의 돌격과 보병들의 비명으로 뒤덮였습니다. 하루 동안 무려 16만 명이 전사했고 평원을 흐르는 시냇물이 며칠 동안 붉은 피로 흘렀다고 전해집니다. 로마 연합군은 가까스로 아틸라의 징역을 막아냈지만 이것은 제국이 쥐어짜낸 최후의 단말마였습니다. 로마는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는 제국을 방어할 수 없다는 것을 만천에 입증해버린 셈입니다. 카탈라우눔 전투 이후 서로마 제국은 말 그대로 시체나 다름없었습니다. 군대는 온통 돈을 주고 고용한 게르만족 용병들로 채워졌고 황제는 궁전에 갇힌 허수아비였습니다. 결국 476년 게르만족 출신의 용병 대장 오도아케르가 군대를 이끌고 궁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는 서로마의 마지막 소년 황제 로물루스 아우구스투스를 황좌에서 끌어내렸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살 육전도 없었습니다. 오도아케르는 이 꼬마 황제를 죽일 가치조차 없다고 판단해 연금을 쥐어주고 시골로 쫓아내버렸죠. 전 세계를 호령하며 천년을 이어온 대제국 서로마의 멸망은 거대한 폭발이나 장렬한 최후 없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조용하게 끝이 났습니다. 로마는 외부의 충격 한 번에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전쟁에 중독되어 비대해진 군사 시스템, 권력에 취해 서로를 죽인 내전, 기병 전술의 발달을 따라가지 못한 보병 중심 군단의 한계, 그리고 국방을 이민족 용병에게 외주를 줘버린 나태함까지 로마의 몰락은 수백 년에 걸쳐 제국 스스로 진행한 길고 긴 자살이었습니다. 오늘 타임레빗이 파헤친 로마 제국의 거대한 군사 데이터와 멸망의 서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영원한 권력도 영원한 제국도 없다는 냉혹한 팩트를 발견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교과서가 알려주지 않는 뼈 때리는 역사 팩트체크로 돌아오겠습니다. 치열한 분석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